투자를 할 때 봐야 되는 점이 CEO, 창업자, 그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다. 회사가 망했을 때 얘도 같이 망해야 돼요. 이런 사람한테 투자해야 돼요. 그럼 얘는 목숨 걸고 할 거잖아. 상남자는 야 학부 때 들어가가지고 내가 교수한테 배울 게 없다 하면은 네. 바로 뛰쳐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상남자거든요. 사업은 무조건 어그레시브한, 특히 기술주는 정말 어그레시브 해야 되거든요. VC에서도 A급 아이템이랑 C급 팀이 있고 C급 아이템이랑 A급 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투자에다 투자해요. 다른 질문을 좀 넘어갈게요. 창업을 하셨다는데 뭘로 또 창업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는 요식업 쪽에서 이제 하는데. 아니 요식업이요 또? 아니 근데 이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무슨 뭐 아니 그 물리학이나 아니면 컴퓨터과 가가지고 방에서 그냥 막 머리 이렇게 하면서 막 코딩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요식업이 나와요? 요식업이 또 뭡니까 이거는 제가 왜 요식업을 골랐는지 설명을 일단 드려보면 네네. 제가 투자자로서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손정희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의 투자 지론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IT가 없는 곳에 가서 IT 해라. 야. 근데 저는 이건 너무 맞는 것 같은 게 지금도 여전히 맞습니까? 그 얘기는? 저는 그냥 언제나 손정희 회장님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건 맞는데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사업으로서 그건 언제나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너무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러분들 IT랑 금융하면 뒤에 커 보이잖아요. 근데 금융에서 뭐 한투가 작년에 매출 1.5조 정도 냈나? 그럼 걔네 그런 거 10개 합치면은 뭐 한 15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건설사들 매출 얼마나 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걔네 몇백 조 원 냈을 거거든요. 그러면 GDP 전체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섹터를 보면은 혹은 IT가 차지하는 섹터를 보면은 몇 프로나 되겠냐 실제로는 엄청 커 보이지만 다 요만한 섹터 안에서 놀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는 가성비가 되게 안 좋아요. 일단 섹터도 작을 뿐더러 이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똑똑해. 다 똑똑하다는 게 IT 와이즈로는 할 걸 다 했어요 솔직히. 내가 거기 가서 밸류애드 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시겠지만 카이스트에 가면 카이스트나 뽕 같은 데 있으면은 나는 수업 듣는데 1도 모르겠는데 얘는 다 아는 약간 그런 나쁜 놈들 있잖아요. 네, 저는 특히도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얘가 이제 말을 해주면은 얘가 숙제 이제 먼저 풀어가지고 그거 쭉 뿌려주면은 내가 그거 보고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는 그런 이제 약간 착하면서 나쁜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승우님은 원래 푸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니 저는 이제 받아서도 잘 받아 쓰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리랑 짝사랑했다고. 네네네, 짝사랑했다고. 네네. 공업과서도 짝사랑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이제 계속 다 금융이나 IT 쪽으로 가잖아요. 다 가면은 제가 볼 때는 돈 좀 관심 있으면 금융으로 가고 돈 관심 없으면 IT로 가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럼 이쪽에서 걔네랑 쌈박질을 하면 이게 되겠느냐. 내가 4년 내내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러면은 이런 애들 없는 곳으로 청정수 지역으로 좀 가보자. 근데 청정수 지역인데 이쪽은 청정수인 이유가 있어요. 가보면은 일단 금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퀀트를 하겠다 하면은 어쨌거나 일단 API는 있고 거래소를 내가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하고 싶으면 내가 일단 거래소부터 만들어야 돼.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IT 관련된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손에 진흙을 많이 묻혀야 되죠 실제로. 근데 그거를 하면은 나 같은 나 같은 바보도 네, 삐 처리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약간 원래 족보를 받아줬던 친구들도 이제 좀 알파를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대신에 그만큼 나도 진흙을 붙일 각오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원래 다 갖춰져 있는 데는 더 훌륭한 사람 많지만 이게 힘들게 일해야 되는 곳에서는 내가 이것만 조금 하면은 내가 가진 약간의 그걸만 넣어도 엄청 부가가치가 난다. 그쵸,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요식업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식업 쪽이 진짜 망하지 않은 사업이라서 사실 요식업은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경기가 침체돼도 먹어야지. 그렇죠. 원래 의식주는 저는 무조건 안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주는 제가 끼어들기에는 너무 뭐가 많고 너무 큰 형님들이 많고 거기서 공구리지 당할 것 같잖아. 뭐 하다가 거긴 못 하겠고 옷은 내가 모르니까 못 하겠고 남아있는 게 칩밖에 없는데 먹는 건 내가 먹는 건 좀 잘하시나요? 먹는 건 식도락입니까? 약간? 그렇죠. 미식가입니까? 미식가까지는 아니라도 안 가리고 다 먹는 편이고 진짜. 그런가요? 아까 그 뭐 못 먹는 것도 있다면서요? 마라탕 빼고는 다 먹는데 근데 마라탕도 솔직히 내 돈 내고 안 먹는 거지 남이 사주면 다 먹죠. 그런가요? 아까 점심 먹었는데 감자탕을 드시더라고요. 감자탕 좋아하신다고. 아무튼 그래도 먹는 건 좀 좋다. 그러니까 먹는 건 되게 할만한데 이쪽이 어쩌까 망할 것 같지도 않고 하방도 굉장히 막혀있는 편이고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쪽을 해봐야겠다 싶은데 제가 지금 하려는 것 중에 하려는 게 사실 좀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배달의 민족에서는 광고를 할 때 깃발을 꼽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지도에서 한 점을 딱 찍으면은 그럼 그 점을 찍으면은 그 점 반경 3km 이내에서 내가 배달 앱을 키면은 배민 앱을 키면은 그러면은 그 깃발을 꽂은 업장이 노출이 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깃발을 잘 꽂아야 돼. 그래서 이 깃발을 잘 꽂는 게 결국 배민 광고의 알파이자 오메가거든요. 근데 사실 배민 광고에서 잘한다는 거는 그냥 배달을 잘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최근 들어와서는. 점유율이 과반이 넘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깃발을 잘 꽂고 싶으면은 이제 사람 수가 많은 곳에다 깃발을 꽂아줘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근데 깃발 이거 차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깃발 하나를 꽂으면 88,000원을 받아요. 근데 위치를 바꾸는 건 공짜거든요.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위치를 많이 바꿔가면서 뭔가 배달이 잘 된 위치를 찾아야 되고, 첫 번째로는. 그 깃발을 누가 꼽습니까? 깃발은 점주가 꽂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밥집 사장이에요. 네, 김밥 사장인데 거죠. 이제 어디에 꽂는 거죠. 꽂을 때마다 88,000원을 내는 거예요? 하나 꽂으면 88,000원. 개수당 차지를 하는데, 네, 꽂은 다음에 위치 바꾸는 건 공짜예요. 네. 잘 꽂으면은 돈이 더 벌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거 차이가 커요. 시간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네요.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꽂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꽂는지도 잘 모르시고, 생각보다 의외로 잘 모르세요. 그냥 배달하면, 이게 실제로 업장 굴리면은 바빠요. 그러니까. 네. 뭐 김밥 만드는데 바쁘지. 김밥도 만들고, 알바생도 갑자기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렇죠. 정신없죠. 그래서 일단 보통 알바 관리가 진짜 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알바가 더 없기도 하고. 맞아요. 아무튼 실제로 돌아보면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관리를 잘 못하는데, 이걸 하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내 맛이랑 별로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맛도 물론 어느 정도는 하방을 막아줘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맛이 없으면 당연히 안 팔리죠. 네. 근데 일단 배달은 기본적으로는 노출과 광고 마케팅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이런 플레이를 못하면 아무리 맛집이더라도 장사가 안 돼요. 브랜드가 아예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닌 이상. 네. 근데 뭐 브랜드가 있으면은 뭐 상관없어요. 솔직히 교촌치킨은 어떻게 꽂아도 잘 돼요. 네. 네, 그쵸. 근데 내가 교촌치킨 아니다. 내가 그냥 이제 개발자다 잘려가지고 치킨집 만들었다 하면은 이제 고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좀 생각보다 알아야 되는 데이터들이 좀 많아요. 일단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에 사람이 많은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는 좀 비싼 데이터인데, 일단 저희는 이걸 데이터 밴더가 하나 있고, 내가 사람 많은 데만 꽂으면 그럼 장땡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사람들이 다 해서 내가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뭐 곱창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샌드위치 샐러드를 시켜먹는 사람이랑 완전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음식을 시킬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 꽂아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확률은 이제 그때부터는 거기서부터 학습인 거예요. 그거는 인공지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데이터셋의 개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저희가 어느 정도 푼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이미 합니까? 그러면은? 일단 매출이 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꽤 늘고, 그래도. 그래서 이것도 계속 테스트하는 중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꽤 늘어요. 데이터가 늘어나면 그래도 효과는 더 커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도 시범 케이스를 많이 해보면서 더 이제 학습을 더 많이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쉬운 학습은 아니에요. 데이터셋 개수가, 그러니까 데이터셋 개수라는 게, 내 깃발 이렇게 꽂았을 때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실제로 깃발만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 오면은 배달 매출이 다 늘거든요. 그렇죠. 비 오면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시켜요, 진짜로. 비 오면? 네. 네, 뭐, 비 오면 나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많이 시켜요, 실제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보정을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쉽진 않아요. 어쨌거나 저희는 어느 정도 이걸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희한테 배민 사장님 아이디를 주면은 저희가 그냥 자동으로 꽂아주는? 내가 꽂아줄게, 깃발은. 네. 왜냐면은 내가 미도경도로 이게 답이 나오는데, 미도경도대로 꽂으세요라고 하면은 이것도 되게 귀찮거든요. 사장님이 김밥 만들다가 내가 미도 38점 몇 도 이런 그것도 많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다 꽂아줄게. AI가 다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이런 게 되네요. 돈만 내라. 야, 신기하고 재밌네요. 근데 저는 오늘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니 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완전 저의 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것 같거든요. 얘기 주제도 막 정말 다양하고. 따죠. 네, 근데 어쨌든 미국 주식 사관학교라는 곳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링크를 밑에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세요. 너무 그 투자와 관련돼서도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기술주와 관련돼서는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주는 안 하는 게 일단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IR 같은 자료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파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약파리가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는 약파리가 있는데, 이게 판타지 소설 같은 거예요. 근데 판타지 소설? 이게 판타지 소설은 피핀성이 없다. 그러니까 피핀성이라는 게 이제 그 소설 안에서 모순이 있다 하면은 그런 회사는 걸러도 되죠. 근데 그 정도는 보통 다 맞춰서 온단 말이에요. 바보가 아니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게 기술이 실제로 워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진짜 워킹할지 안 할지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베팅을 해가지고 하는 게 되게 리스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전공자도 보면은 잘 모르는데, 비전공자가 그걸 보고 알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 피터 린치인가요?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있어요. 그 IR 자료에 컬러가 없는 걸 사라. 근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막 컬러를 막 만들어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게 하고 그런 거는 일단 거르고 그냥 뭐 글로만 써도 진짜 있는 게 있고, 또 고를 수 있는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그거라면서요.
학교를 자퇴했냐 이거라면서요. 근데 약간 저는 그래가지고 기술자를 보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술자를 보는 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아예 없진 않아요. 특허 같은 건 볼만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특허 보는 것도 쉽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왜냐면 이게 저는 공학적 백그라운드가 있고 솔직히 제가 모르는 분야는 애지간한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어가면서 저도 리서치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바이오주 리서치 할 때는 지난번에 의사애랑 실제로 바이오 쪽 창업하는 애랑 꼬셔가지고 그렇게 스터디를 해요. 근데 누구나 그런 인맥을 가지고 이게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맞아요.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거든요, 이게.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아니 또 공돌이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네. 공돌이들이 이제 바이오 쪽 공부하다가 이제 좀 깝깝하다 싶으면 의사 하거든요, 의전 가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카이스트 1공학번에 그래서 한 명 빼고는 생명과 애들이 다 의전 갔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수준이 높나 봐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답은 의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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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래서 그냥 내가 그거를 약간 기술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려우면은 결국 그 굴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이 회사가 망했을 때 얘도 같이 망해야 돼요. 이런 사람한테 투자해야 돼요. 그럼 얘는 목숨 걸고 할 거잖아.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못 가더라도 얘는 돈이 이미 충분히 벌었어. 그럼 이제 살짝 미묘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대표자 오너경을 무조건 해야 되고 초반에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이잖아요. 오너경을 무조건 해야 되고 이 회사 망했을 때 망해야 되고 얘도 망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의 조건 중 하나가 중퇴인 거예요. 중퇴. 그러니까 중퇴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회사랑 이해관계 얼마나 굳건하게 같이 가져가느냐. 학벌이 있으면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다음에 어디 또 취직할 구석이 있는 거 아니야? 취직까지는 사실 어떻게든 할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진심이니까 그냥 솔직히 그냥 내가 확신 없으면은 학교 졸업하고 나서 해도 되지 뭐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저라면은. 이제 저 같은 쫄보는 이렇게 대학원까지 나오는 거고 그렇게. 저도 대학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상남자는 이제 야 학부 때 들어가가지고 내가 교수한테 배울 게 없다 하면은 바로 뛰쳐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상남자거든요. 그 상남자들이 또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저는 그냥 이게 뭐 상남자, 하남자 뭐 이런 남녀차별 이런 거 떠나서 사업은 무조건 어그레시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기술주는 정말 어그레시브 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험이었어. 옛날에 진짜 그러니까 유럽에서 진짜 배 타고 아시아 가가지고 향신료 가져오는 게 벤처였으면은 애초에 주식이 거기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최근에 향신료 가져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아무도 개발 못한 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아이템은 솔직히 저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VC에서도 아이템 안 봐요. VC에서도 A급 아이템이랑 C급 팀이 있고 이제 C급 아이템이랑 A급 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투자에다 투자해요. 왜냐면 A급 팀이 알아서 자충우도 하면서 A급 아이템으로 바꿔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C급 팀이 A급 아이템 가지고 좀 잘 되잖아요. 그럼 A급 팀이 그거 보고 따라해요. 근데 그럼 이 경쟁을 못 떨궈내요. 그러니까 팀이 좋으면 아이템이 안 좋아도 나중에 좋은 아이템을 선택해서 뭐 천재들이 알아서 못하고 있는 애들이 그냥 다 해버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렇죠. 솔직히 얘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돈이 많으면 안 돼.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야 돼. 헝그리해야 돼. 그런 거죠. 그렇죠. 보면은 ICO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인 개발자들 진심인 애들 많아요. 근데 돈 들어오면 진심이 바뀌는 거지 당연히. 근데 ICO는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온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먹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먹튀가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로. 처음에는 진심으로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코인의 가격이 올라버리면 진심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게 그 개발자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티 참가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가하는 사람들도 코인이 적당한 가격이면은 나 이 커뮤니티에 그냥 잘 있고 뭐 하면 재밌고 하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데 갑자기 내가 하는 토큰이 그냥 갑자기 10억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다 익스타고 나가고 싶지 나라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가지고 코인을 ICO를 할 때 진짜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러그풀을 하려는 애들도 분명히 많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도 결과적으로 돈을 받으면 이해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 투자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이제 봐야 되는 점이 CEO, 창업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도 그런 투자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지금 사실 미국 주식을 거의 많이 털었고, 왜냐면은 제가 지금 털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턴 거예요, 사업하려고. 현금을 땡겨야 되니까. 근데 그럼 만약에 창업 안 했다면 뭐 살 게 있었어요, 지금? 저 창업 안 했으면 바이오주 스터디 했던 거 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파페치 같은 거 괜찮은 것 같고, 저는. 파페치가 뭐예요? 그 이제 명품의 배달의 민족인데. 명품의 배달의 민족, 파페치. 얘네가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얘네가 지금 점유율이 60%가 넘었어요. 60%? 원래는 1등, 2등이 있었는데, 1등이 파페치였고, 2등이 육수였거든요. 근데 육수가 이제 리치몬드 계열에서 만든 이제
그 명품 배달앱은 아니고 이제 명품 배달. 그 이탈리아나 뭐 그런 부티크 샵에서 명품을 이제 직구할 수 있는 그런 직구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리치몬드에서 그거를 만들었었고 이제 파페치가 1등이었는데 리치몬드에서 파페치한테 그 육수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합치면 점유율 60%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 얘도 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당장 꽤 어려울 것 같은데 요새는 또 카니에 웨스트 묻어가지고 또 나락 한번 갔었고 막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거는 다 해프닝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잘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언제부터 잘 갈지는 좀 봐야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알만한 땡 중에서 사자 치면은 저는 그냥 구글 살 것 같기는 하고. 아, 구글을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둘 중에서는 근데 이건 AI 개발자의 오버피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I 개발하는 애들한테 구글이 너무 신이라서 제가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어요. 이거. 오버피팅이란 말이 갑자기 나왔는데 오버피팅은 너무 많이 알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인 거죠. 그렇죠. 약간 아는 게 독이야. 야, AI 내가 좀 알아. 이게 잘 모르시죠? 제가 좀 아는데 구글은 신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나라면 구글을 선택하겠다.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잘하죠. 당연히 엄청 좋은 회사죠. 그 중에는 구글을 더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그리고 지금 사기에 좋은 건 저 페북도 되게 지금 사기 좋아 보여요. 페북이 어제 많이 올랐어요. 원래 근데 저는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은 게 그 ATT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페북이. ATT가 이제 애플에서 한 앱 투명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아이폰에서 페북 앱을 켜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어떤 광고를 클릭을 하면은 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 페북에서 이제 그걸 모르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을 들고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이 정보를 이제 그 애플에서 페이스북으로 가져올 때 돈을 안 내고 그냥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고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막았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광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랑 이제 그 메타버스 한답시고 뭔가 깝죽깝죽 하는데 뭔가 뭐는 안 나오니까 막 그러는 거 그게 2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메타버스는 좀 반반이에요. 약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완전 약팔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하라면은 난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올드해서 못하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근데 광고는 많이 회복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왜 그런? 근데 저는 왜요? 응? 왜요? 아니 지난주쯤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실제로 그 기사가 떴거든요. 릭이 떴는데 이제 ATT로 손해 본 거 거의 다 약간 복구한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복구한 것 같다는 게 로직이 괜찮은 것 같은 게 실제로 구글은 ATT만 안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 구글이 AI 기술 좋아가지고 덜 받았다는 식으로 로직이 나오는데 저는 그 로직은 맞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럼 그 로직이 맞다면은 페이스북도 AI 기술 충분히 있으면은 되게 할만한데. 페이스북은 AI 기술이 충분히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가지고 그러면 페이스북이 AI 기술 가지고 ATT 손해분을 메꿨다는 건 별로 놀랍지 않은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거는 로지컬리 말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좀 이제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틱톡이 많이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틱톡의 점유율이 있지만 그 점유율이 인스타그램이랑 완벽하게 같은 게임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틱톡이랑 인스타는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스타 릴스 같은 것도 꽤 많이 성장하고 있기는 했어 또.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또 그냥 물론 옛날처럼 막 완전 알아서 독점하고 이러기는 어렵겠지만 그쵸. 근데 스냅챗 같은 애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복구 여지가 많지 않거든요. 걔네는 AI 기술에 대한 뭐 그런 약간 이때까지 트랙 레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걔네가 만약 AI 기술로 뭐 광고를 ATT를 잘 어떻게 해칭을 했다 하면은 저는 솔직히 좀 안 믿었을 것 같은데 페북은 트랙 레코드가 있으니까 AI 관련돼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싶고 그다음에 광고 쪽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쿠팡이랑 아마존. 쿠팡이랑 아마존은 ATT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광고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자기네 회원들이 뭐 사는지 자기들이 가장 잘하니까 그거 가지고 광고 띄워주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페북이랑 아니 그 쿠팡이랑 아마존은 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사실 가장 비싼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쿠팡이랑 아마존은 저는 쿠팡도 앞으로도 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욕 많이 먹긴 하지만 제가 작년에 흑자전환 하기 전에도 흑자전환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술자리에서 개까였는데 진짜. 네. 근데 어쨌거나 흑자전환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쿠팡은 흑자 전환을 하고 나서 좀 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적당한지는 좀 봐야겠지만 이제 재무적으로는 사업의 방향성은 좋을 것 사업의 같다. 방향성은 지금처럼 가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도 진짜 좋은 회사고 네이버가 사실 진짜 무서운 회사죠. 네이버가 진짜 무서운 회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약간 우습게 와서 그렇지. 네. 네이버는 진짜 글로벌 레벨 회사예요. 네이버에서 쓴 AI 논문이 네. 일본 전체에서 쓴 것보다 많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물론 일본 애들이 AI 논문을 유독 안 써요. 네. 근데 어쨌거나 네이버는 진짜 무서운 회사예요. 사실 볼 때마다 무서워요. 걔네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SNS 가장 잘 나가는 게 네이버 밴드예요. 페북이나 인스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이버 밴드가 가장 사용자 수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네이버 밴드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저는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네이버의 가장 큰 단점이 국내에서만 논다는 건데 라인도 뭐 어쨌거나 네이버에서 만든 거고 네이버가 지금 해외 진출도 되게 빡세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 웹툰은 아예 미국 회사거든요. 법인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전사적 영향을 진짜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워킹을 안 하냐 물어보면 워킹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냥 그렇게 봤을 때 네이버는 진짜 무서운 회사가 맞죠, 사실. 그래가지고 네이버는 사실 많은 분들이 무시하시지만 약간 무시한다기보다는 약간 평가절하 있다. 약간 평가절하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이버는 좀. 네네. 근데 근데 이제 뭐 이런 거죠. 챗GPT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나왔지만, 아니, 논문이 무슨 뭐 돈이 되나? 뭐. 근데 논문이 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챗GPT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역량에 대한 약간 트랙 레코드는 되죠.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다. 네, 없으면은 솔직히 헛소리인 거거든요. 그렇죠. 없는데 만들었다 그러면 솔직히 사기로 들리거든요. 듣기에는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억울했는지 네이버에서도 지난 주말 동안에 야, 우리 논문 이만큼 썼어 그러면서 기사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아, 근데 네이버는 원래 잘 썼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원래 진짜 못 알아주니까 막 그랬던 것 같긴 하고. 네이버는 원래 잘 썼어요. 그냥 AI 쪽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글로벌한 회사라서. 네. 잠깐 뭐 사겠냐라고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 돈이 없어. 주식을 투자를 지금 이제 못하는 상황이어서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 하나는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전 루미나는 아직 계속 들고 있거든요. 루미나? 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라이다 기업인데 저는 라이다 회사 중에서는 루미나가 탑픽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왜요? 이게 원래는 벨로다인이라는 회사가 탑픽이거든요. 네, 걔네가 애플에다 라이다를 납품을 하니까. 네. 근데 루미나 회사가 아까 말했던 제가 기술주 보는 모든 거에 다 부합해요. 일단 대표 중퇴했고, 근데 스탠퍼드 중퇴했고, 네. 너무 마음에 들죠. 네. 그리고 CTO가 지도 교수예요. 그러니까 둘이 나와가지고 같이 지도 교수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도 교수가 원래 광학 쪽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니 지도 교수의 입장에 빙의해 보면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애였길래 야 너 자퇴해라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했을까? 아마 그 사람이 자퇴하고 이제 끌고 먼저 나와서 데리고 갈 수도 있겠네요. 것 같은데 17살에 스탠퍼드 들어가가지고 이제 중퇴했던 것 같아요. 중퇴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근데 중고등학교는 당연히 다 월반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왜 좋게 보냐면은 벨로다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 벨로다인은 C레벨들끼리 너무 많이 싸워요. 막 CMO랑 CEO랑 막 뭐 서로 부부였는데 서로 쌈박질하고 막 이사회에서 다 자르고 CTO도 막 3번인가 갈아엎어지고 막 이래요. 근데 기술회사에서 이건 정말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벨로다인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대표가 월급을 주식으로 받아요. 이런 거 너무 좋은 시그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부자 매수 매도를 볼 때 내부자 매수 매도를 언제나 투자에 활용하는 게 너무 좋은데 내부자 매수 매도를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은 매도는 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 친구 중 애플 다니는 애들은 테슬라 주식 사고 테슬라 다니는 애들은 애플 주식 사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자기 회사를 못 믿어. 저도 제가 가장 크게 잃은 게 NC 주식이에요. 자사주는 원래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절을 못 하니까 큰일 나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사주 매도는 엄청 막 눈여겨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대개의 경우는 보통 매도는 진짜 많아요. 매수가 별로 없지. 근데 매수가 좀 크게 들어오는 회사들이 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 작년에 8월쯤에 이제 큰 내부자 매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내부자 매수 있으면 이건 리딩해 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이거 왜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원래 정유회사들이 원유 선물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지들이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이니까 맞아. 사실 좀 게임을 모같이 하는 거죠, 진짜. 근데 게임을 모같이 한다는 건 극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따라가야 한다. 너무 잘하니까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걔네가 내부자 매수를 했다는 거는 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구조가 간단한 사업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사업이 구조가 간단한데 이번에 넘버가 나오니까 산 거란 말이에요, 걔는. 그러면 그런 건 따라가도 돼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어떤 사람이 매수를 했다 하면은 이건 조금 애매한 거예요.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 전에 매수를 했으면은 이 사람이 물론 올바른 선택을 결과적으로 한 거지만
뭐 실제로 까놓고 봤는데 이 사람이 볼 땐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 매수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좀 리스키한데 그냥 단순한 약간 사업부자 단순한 애들에서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 하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대표가 월급을 지분으로 받는다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런 것들 그런 지표들 되게 저는 좋게 봐서 알겠습니다. 잠깐 오늘 뭐 얘기했는데 네네. 아직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 느낌, 그죠? 할 얘기 너무 많고 얘기 들었다 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정도까지는 오늘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상견례 정도로. 상견례 정도로. 상견례 정도인데도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많이 풀어놔 주셔서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고 저희 촬영하시는 이 토니 PD도 빵빵 몇 번 터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또 한번 다시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